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수술이 아니라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렇게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아시죠? 대퇴골두, 대퇴골의 머리 부분으로 무혈성, 피가 안 가서 뼈가 괴사된다. 원인은 스테로이드제의 반복 사용, 잦은 음주 등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유독 어떤 사람에서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생했을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근데 유독 어떤 사람에게서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생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의 체질을 이해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를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의 80%는 열이 많은 체질이에요. 열이. 땀도 많고 몸에 열도 많고 더위도 잘 타고 열이 많은 느낌 있잖아요. 얼굴도 붉고 체력도 좋고 막 열이 많은 사람이에요. 땀도 많이 나고. 네. 근데 동의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열은 혈을 상하게 한다. 열이 너무 많아지면 혈을 상하게 한다. 이 보니까 열이 너무 많은 체질들이 혈관 기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혈관과 관련된 많은 병들이 나타나요. 열이 너무 많으면 염증이 생기니까 이러한 염증 때문에 혈관 기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열이 많은 체질이 염증 때문에 혈관 기능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혈관 기능을 더 안 좋게 하는 스테로이드라든가 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더욱 이게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퇴골로 혈액이 안 가면서 무혈성괴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열이 많은 체질, 땀이 많고 얼굴이 붉고 더위도 잘 타고 이런 열이 많은 체질은 혈관 기능을 개선하면서 열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열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열을 줄이는 생활 습관. 한의학에 삼두탕이라는 게 있어요. 삼두탕. 삼두는 석삼의 콩두입니다. 세 개의 콩이라는 거예요. 흑두, 녹두, 적소두. 흑두는 다른 말로 서리태, 서리태. 녹두는 다 알죠. 적소두는 뭐예요? 팥이에요. 이 세 개를 적당량을 넣고 이걸로 평소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 삼두탕으로 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의학에서 열이 떨어진다 그래요. 아마 이 삼두탕을 통해서 장내 미세물이 염증이 덜 생기는 체질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삼두탕을 먹으면 열이 떨어져요. 그러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뿐만 아니라 열이 많은 체질이 열이 너무 많아져서 발생할 수 있는 당뇨, 통풍, 복부 비만,
고지혈증 이런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의 80%는 열이 많은 체질이다. 열이 너무 많아서 염증 때문에 혈관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테로이드하고 음주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더욱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하더라. 혈관 기능 개선도 필요하고 열을 줄이는 생활 습관 하나만 추천해 드리자면 삼두탕이 있다. 이해 가시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제가 관찰해 보니까 한 20% 정도는 몸이 극도로 허약한 사람들이에요. 몸이 극도로 허약해서 원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어. 근데 거기에 스테로이드라든가 음주, 스트레스, 수면 뭔가 혈액순환 능력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발생하니까 고관절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괴사가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혈류 공급이 안 되는 체질이에요. 원래부터 혈류 공급이 안 되는 체질이 손이 따뜻하겠어요? 손발이 차겠죠. 몸은 냉하고. 원래부터 피가 안 왔으니까. 근데 또 피가 안 오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관절 중에 혈액순환에 가장 취약한 관절이 대퇴골이거든요. 이쪽으로 괴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허약하면서 혈액순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병이 오거든요.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해요. 이럴 때 매우 좋은 약재가 뭐냐? 당귀입니다. 당귀. 또 작약입니다. 그래서 당귀나 작약으로 아까 삼두탕과 마찬가지로 차를 끓여 드시면 좋다. 그걸 물처럼 먹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 열이 많은 체질인지 냉한 체질인지 구별해서 생활관리 하면 되겠구나. 근데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불편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대부분은 2기에서 3기입니다. 2기에서 3기일 때 통증의 원인이 괴사된 뼈에도 있지만 플러스로 어떻게 되냐? 혈액이 안 오다 보니까 대퇴골 주변에 인대가 유착이 돼요. 딱딱이 굳어져요. 인대가 유착이 되면 뼈를 막 잡아당기면서 가동 범위를 안 좋게 하거든요. 유착된 인대에도 통증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괴사된 뼈를 당장 재생시킬 수는 없겠죠. 이거는 생활 속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유착된 인대는 바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통증의 또 다른 원인인 대퇴골 주변의 유착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뭐냐? 도침치료, 도침치료. 도침은 일반 침은 끝이 바늘인데 도침은 끝이 칼날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인대 유착을 해결할 수 있어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통증의 하나의 원인이 인대 유착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통증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생활할 만해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활 개선 노력들을 하면서 생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수술이 급성 수술이 아니에요.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경과를 관찰하다가 더 안 좋아지면 수술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대 유착을 풀어주는 것으로 지금의 통증과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내가 꾸준한 생활 관리를 통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치료 방법만 있냐? 또 좋은 생활 방법은 없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께 매우 좋은 생활 관리 방법은 발끝치기입니다. 왜냐면 발끝을 뒤를 붙이고 앞에를 툭툭 치려고 하면 처음에 잘 안 돼요. 바로 대퇴골이 있는 고관절이 강직이 돼 있어서 그래요. 발끝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툭툭 쳐지거든요. 그럼 뭐냐? 고관절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끝치기는 발끝을 침으로써 강직된 고관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끝을 치다 보면 혈액이 발끝까지 쭉쭉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관절 부위를 지나가죠. 고관절로 혈류순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발끝치기는 언제 하는 게 좋냐? 잠을 자기 전에 반드시 누워서 3분에서 10분 정도 본인에게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발끝치기가 힘드냐? 그러기 힘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도움이 된다면 꼭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왜 스테로이드나 잦은 음주를 해도 어떤 사람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냐? 바로 체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찰한 결과 그렇습니다. 몸에 열이 많거나 땀이 많은 사람들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때는 열을 빼는 생활관리 방법 삼두탕과 같은 게 필요합니다. 또 20%는 몸이 극도로 허약한 사람들, 이럴 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와요. 이런 분들에게는 당기나 작약과 같은 걸 이용해서 차로 마시는 방법이 있겠죠. 또 현재의 통증들은 도침치료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현재의 통증들은 괴사된 뼈로 인한 것도 있지만 주변에 유착된 인대로 인한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유착된 인대들을 풀어주면, 도침을 통해 풀어주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통증과 불편함이 감소할 수 있어요. 이래 감소한 상태에서 자기 체질에 맞게끔 차도 드시고, 그리고 발끝치유와 같은 생활관리 방법을 하면서 어때요? 수술을 최대한 늦추고 또는 수술을 안 하도록 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